포항시 도시개발 그것이 알고 싶다. 미래 신도시 포항 KTX 역세권을 선점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남경제신문 백남도 부사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구자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남경제 손주락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포항 K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전망과 도시기능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포항 KTX 역세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포항 KTX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의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올해 저희를 2인지구 아파트 분양을 완판한 KTX 포항 상구 트레니언이 1156가구 분양에 5,000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이어서 분양한 하나 포레나도 1만 명의 구름 청약이 제도했습니다. 분양에 성공한 투자자는 상구 트레니언 1156세대, 하나 포레나 2192세대, 3,348가구 정도이고 나머지 1만 2천 명은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상구 트리니엄 분양에 성공한 청약자 가운데 510가구는 분양권을 대투받아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고 6천만 원에 이르는 투자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나 포레나도 지난 5월 초 당첨자가 발표되면서 또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이제 포항 KTX 역세권은 부동산 투자의 최고 인기 지역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인지구 아파트 분양 성공은 인접한 KTX 신도시지구, 2인 2지구, 대련지구, 융합지구 펜타시티를 자극시켜 개발에 강한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기업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접한 KTX 신도시지구에는 현대 아이파크, 호반 베레디움이 들어서고 2인 2지구에는 대기업 복합시설이 입주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자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포항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면서 포항 KTX 역세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울산 KTX역과 포항 KTX역은 개통 상황이 비슷한데 울산 KTX 역세권 개발 진행은 어떤지요? 울산 KTX 역세권은 포항 지역과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 특화 단지 개발은 지난해 11월에 착공됐습니다. 2010년 11월 개통한 이후 10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것입니다. 포항 역세권 개발 인접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인 융합지구가 의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울산도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는 점이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울산 KTX 개발은 공공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포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는 153만 제곱미터에 수용인구는 3만 2천 명입니다. 공공개발형 역세권 개발은 민간 개발의 기촉제가 되어 울산 KTX 역세권은 규모가 500만 제곱미터 정도 이상이 될 것이며 수용인구는 한 10만 명에 달하는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KTX 역세권 규모는 400만 제곱미터로 비슷하여 포항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잘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손주락 기자에게 질문합니다. 아파트 건립과 수용인구, 학생 수급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포항 KTX 역세권 신도시 아파트 세대 및 수용인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또 이미지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일반적인 건 제외하고 공동주택 용지만 포함해서 쉽게 말해서 아파트만 현재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현재 합계가 16,000에서 17,000세대, 한 45,000명에서 48,000명의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 건립 계획만 보더라도 2인 지구의 경우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 1156세대와 한화포레나 포항 2129세대가 모두 완판했다는 사실은 익히들 알고 계실 겁니다. 펜타시티의 경우도 아파트 용지를 현재 DI산업개발과 대방산업개발, 한신공영, 동아건설이 매입해 대방엘리움, 더휴, IWC 총 4,102세대를 분양하기 위해 현재 관련 단계를 착착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KTX 신도시 지구는 현대 아이파크, 호반베르디움, 3구 트리니엔 총 4,698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인 2지구와 대련지구는 현재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인 2지구의 경우 상업지역이 지난 2019년 대폭 늘어나면서 대기업에서 복합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대련지구 역시 3개 정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만 총 5개 지구에 16,000에서 17,000세대 총 45,000명에서 48,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반 단독주택이나 빌라, 원룸 등을 더할 경우에는 총 2만 세대에 55,000명의 규모의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TX뿐만 아니라 연간단지로 함께 조성되고 있는 초곡지구 6,300세대를 비롯해 초곡 2지구, 남옥지구, 성곡지구 등이 있으며 이 지구들을 모두 합산할 경우에는 9만 명으로 현재 경북 최대 동으로 불리고 있는 포항시 북구 장량동보다 그 이상의 도시가 KTX로부터 3km 이내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역대급 신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학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도 2인 지구에는 KTX 포항역 3구 트리니엔과 하나포레나가 들어서자 인근의 달전 초등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는 등 학교 수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펜타시티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초곡지구와 남옥지구 등 KTX 포항역 주위의 도시에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자 당초 지근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모두 포화 상태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펜타시티는 현재로는 8km나 떨어진 영흥초등학교로 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가장 빠르게 조성되고 있는 2인 지구에 현재 55,000제곱미터의 총 4개 학교 용지가 계획돼 터를 닦고 있습니다. 2인 지구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로 KTX를 끼고 있는 신도시들의 고등학생들은 모두 이쪽으로 통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KTX 신도시 역시 3만 제곱미터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1개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펜타시티에는 17,500제곱미터의 초등학교 1개와 외국교육기관 23,7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도 필요에 따라 학교 용지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교 수급에 대한 보다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높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00에서 6,000세대, 중고등학교는 6,000에서 9,000세대당 1개소를 짓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별로 각자 도생의 계획으로 인해 학교 용지가 자칫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인 지구의 경우 계획 세대가 5,349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1개소만 짓는 것이 기본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계획에는 초등학교 용지 2필지, 중고등학교도 각각 1필지씩 총 4필지를 조성할 것을 교육청으로 지시받았습니다. 반면 KTX 신도시의 경우 2인 지구보다 더 많은 5,446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용지 1필지 그리고 중학교 용지 1필지만 조성하면 되도록 했고 4,456세대의 펜타시티는 초등학교 용지 1필지만 조성하면 되도록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별로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각 지구별 초등학교 용지가 1개씩 조성해야 되는 불필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지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지구 조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지구를 한데 묶어 하나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 역시 포항시 최초로 5만 명이 넘는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자이언트급 신도시인 만큼 학교 용지를 포함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지구별로 각자 도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 KTX 역세권 개발 전력과 연결되는 포항 도심지, 타도시 등 철도 및 도로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포항 KTX 역세권 2인 지구 등 5개 도시개발 지구 도면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기차 철도를 보면 KTX 노선은 포항에서 서울역까지 2016년도에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특급 열차로 포항에서 대구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선으로 개통 예정입니다. 포항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선은 포항에서 삼척까지, 현재는 영덕까지 운행되고 삼척까지는 2022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둘째, 영일만항 인입철도로서 요선입니다. 포항 KTX 역에서 영일만항과 공단까지 연결됩니다. 셋째, 7번 국도입니다. 이 7번 국도는 포항 KTX역에서 우연 사거리, 구포항역 등 시내 도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흥예, 영덕, 울진, 강원도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넷째, 28번 국도로서 영덕 등 7번 국도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대구 고속도로, 기계, 경주 등 국도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포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포항 KTX 역에서 대구 고속도로와 포항시청, 이동, 남구즉, 영일, 오천, 구룡포 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회도로는 법원, 장량동, 한동대, 영일만항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개통 예정으로서 대로 27호선은 포항 KTX 역세권과 우연동, 대동 우방아파트, 탐마트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폭은 25m에서 30m 미만입니다. 일곱 번째, 개통 예정입니다. 중로 1-58호선입니다. 포항 KTX 역세권 달전 노브리입니다. 이 달전 노브리에서 창고동 메트로시티, 도어주공, 프로저 등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이 길입니다. 소로 1-3호선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영덕, 울진, 강원도 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항 KTX 역세권 도로망은 포항 도심지 방향, 영덕 등 강원도 북부 지역 방향, KTX 서울 철로, 대구 고속도로, 연일만항 인입철도 등 4통 8달 철로 및 도로가 연결되고 뚫렸습니다. 포항 KTX 역세권은 포항 교통망의 중심, 최고의 교통요지이며 미래의 신도시로 투자 가치가 크게 높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장문 교수님, 네. 포항 KTX 역세권은 포항의 미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포항시 도시개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항 KTX 역세권 개발 전망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두에 제가 그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도시에서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개발의 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중심부 상업지역도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주변도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요 근래 이제 각자 도생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좀 다소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펜타시아에서부터 인지구까지 5개 도시개발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시 기본계획을 세우고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전체를 같은 권역으로 해서 배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거든요. 학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학교를 어떻게 배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KTX 역세권이 포항 KTX 역세권이 빈터만 남아 있고 개발되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도시와 다르게 어떤 체계적인 어떤 개발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이 근래 이제 여러 가지 개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생구 트레니엔, 뭐 하나포레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로 지금부터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서로 주어진 상황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조화롭게 해서 이 지역에 이 포항의 어떤 새로운 개발의 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도시개발 그것이 알고 싶다. 미래 신도시 포항 KTX 역세권을 선점한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